월 매출하고 순수익이 어떻게 되셨나요? 9월 마감했을 때 매출이 3,200입니다. 순수익이 그래서 어느 정도라고요? 7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 겁니까? 맞는 어떤 상품을 잘 소싱해서 올렸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한 석 달째 됐을 때는 약간 부담이 되더라고. 왜? 네가 자꾸 이렇게 매출 압박을 주니까 아예 하나도 안 팔리거나 뭐 싼 거 하나 팔리거나 이런 날이 있을 때 그런 날은 좀 하루 종일 우울하고 그랬어요. 어쨌든 으로 높였고 그 결과 매출과 함께 수익이 같이 늘어났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20여 년간 회사를 다니다가 올해 4월에 회사를 그만두고 5개월 정도 지금 쿠팡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 5개월 차 온라인 셀러입니다. 여기 혹시 어딘지 뭐 하고 계신지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여기는 지금 중국 북경이고요. 가족끼리 지금 여행을 와서 마지막 날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이면 어디 혹시 구경하러 갔다 오셨어요? 그 이화원하고 그 만리장성 그리고 어제는 자금성을 다녀왔습니다. 아니 근데 디지털 노마드라고 우리 여행 와가지고도 일할 수 있는 그런 게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는 사람들의 되게 장점이잖아요. 일단 온라인 쇼핑몰 하는 사람들은 디지털 노마드를 할 수 있다고 해서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도 있고요. 아침 저녁으로 그래도 일을 하면서 또 여행은 여행대로 하면서 크게 문제없이 업무 처리는 했던 것 같아요. 만약 직장 다닐 때는 이제 휴가라고 하면 가끔 걸려오는 전화 정도만 받으면 되는데 주문이라는 거는 제가 놀고 있어도 계속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또 아침 저녁으로는 주문 처리도 해줘야 되고 그 고객 문의사항이나 CS 처리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놀면서도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좋은 기분도 있지만 업무를 처리해줘야 된다는 부담도 살짝 있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남편이고요. 저희 가족 여행을 왔어요. 그래서 지금 북경에서 이걸 찍고 있는데 와 지금 3박 4일 여행 일정 중에서 여행도 되게 좀 알차게 좀 달려고 노력을 했는데 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5개월 차 왕초보로 시작해서 온라인 셀링을 시작한 저희 남편의 매출 성장 어떻게 됐는지도 좀 말씀드리고요. 그런 팁들도 좀 말씀드리고 여행을 하면서 이 디지털 노마드 정말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러 가지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아니 근데 회사 다닐 때는 휴가 한 번 내기도 힘들었잖아. 근데 지금 이렇게 여행 오니까 어때? 물론 이제 회사에서 강압적으로 휴가를 못 내게 하기는 않지만 바쁠 때나 시즌 때는 다른 동료들이랑 봐가면서 협의해서 내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은 이제 내가 자유롭게 낼 수 있어서 그 점은 좋지. 근데 디지털 노마드로 하면은 좀 멋있게 들리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어땠어? 좋았어. 어디서든 일을 할 수 있고 사무실에 앉아있지 않아도 물건은 팔린다는 거.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업무를 하고 싶을 때 처리하면 된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 근데 내가 보면은 되게 알뜰하게 막 짬내서 일 많이 잘하더라. 일단 나는 쿠팡만 하고 있으니까 쿠팡 윙이라는 핸드폰 어플도 있고 좀 불안해가지고 유플러스 로밍도 하긴 했어요. 뭐 그렇게 빠른 스피드는 아니지만 차 타는 동안이라던가 뭐 짬날 때마다 조금씩 열어가지고 일도 보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녁에 자기 전에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하긴 한 것 같아. 근데 이제 그건 있어요. 이게 혹시 화나서 전화하시는 고객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불안감은 있었는데 뭐 그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 보니까. 중국 여행 오실 때는 eSIM이라고 해가지고 eSIM을 꼭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게 핸드폰 기종마다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좀 최신 기종들은 되고 옛날 기종들은 잘 안 돼요. 근데 아무튼 그게 된다면 그러면 eSIM을 꼭 하세요. 그게 제일 빨라요. eSIM으로 넉넉하게 데이터 챙겨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별로 안 비싸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카카오톡이 안 돼요. 무조건 준비를 하셔야 돼요. eSIM이나 아니면 데이터 로밍이나 이렇게 준비를 해오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같은 데 접속을 하려면은 이렇게 IP가 변경되면은 번호 인증을 한 번 더 해줘야 되거든요. 로밍을 꼭 해 오시고 그러면 번호 인증을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받아서 인증을 해주면은 문제없이 다 할 수가 있어요, 접속을. 그러니까 문제없이 주문 처리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타오바오 접속해도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걱정하지 말고 중국 여행 마음껏 다니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다마고치 영상을 지금 시리즈로 찍고 있는데 1편, 2편, 3편 정도 찍었고 이제 4편째인데 그래서 월 매출하고 순수익이 어떻게 되셨나요? 9월 마감했을 때 매출이 3,200입니다. 뭐야. 매출 3,200 정도 나와서 나도 진짜 깜짝 놀랐는데 순수익이 그래서 어느 정도라고요? 들어간 비용 빼고 7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마진율이 한 20에서 25% 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 된다고 봐야죠. 아니 나는 정말 할 줄 몰랐어. 어떻게 한 겁니까?
이때 맞는 어떤 시즌성 상품을 잘 소싱해서 올렸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아, 지금 몇 가지 상품을 판매하고 계시죠? 지금 한 14가지 정도 올려놨어요. 좀 잘 나가는 게 있어? 있어. 진작 올렸는데 한 개만 팔린 애도 있어. 그럼 왜 그런 거지? 소싱을 잘못했나? 소싱을 잘못한 거지. 안 팔리는 거 반, 잘 팔리는 거 반. 많이 잘 팔리는 거 그 반의 반 정도 되는 것 같아. 그게 시즌 상품인가? 시즌 상품도 있고 틈새 상품도 있고. 아, 틈새 상품. 아, 그러면 시즌 상품이랑 틈새 상품 같은 거는 어떻게 발굴을 해? 내가 상상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상상해서? 그러니까 이때쯤에는 이런 게 잘 팔리겠다. 그런 관념적인 카테고리를 가지고 챗 GPT나 여러 가지 포털이나 쇼핑몰을 뒤지면서 비슷한 품목을 선택한 다음에 실제로 그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그 월별로 조회수라든가 이런 거를 알려주는 뭐 사이트가 있어요, 몇 개. 그런 거 통해 가지고 뭐 나는 이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결정한 상품을 소싱해서 올리는 거죠. 사실 뭐 한 3개 올려서 뭐 하나만 잘 팔려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근데 그 하나가 이렇게 1등 먹고 그러면은 진짜 잘 팔리는 거고. 1등을 먹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첫 번째로 뜨는 상품이 내 거다. 그러면은 1등인 거지. 그런 게 많이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를 잘 못하기 때문에 광고를 해서 앞에다 띄워주는데 광고가 없어도 1등에 떴다. 그러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품이 지금 있는 거지? 있는 거지. 2개 정도 있지. 그러면 하루에 그런 거가 생기면 몇 개 정도씩 주문이 들어와? 그런 것들은 하루에는 무조건 한두 개씩은 나간다고 봐야지.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가격은 10만 원대 정도 돼요. 그러면 한 달에 그러면 그거 한 개씩만 팔려도 300만 원? 20만 원짜리면 600만 원이네. 그렇지. 10만 원짜리 2개 팔려도 600만 원. 600만 원짜리가 4개 있다 그러면은 2,400만 원이잖아. 괜찮네. 그래서 거기다가 다른 것도 몇 개 더 팔면 3,000이 되는 거지. 아, 그러네. 그러니까 상품 몇 개 없어도 이렇게 매출이 나오고 하는 게 또 판매 단가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 판매 단가가 사실은 높으면은 매출도 조금만 팔아도 잘 나오고 사실 뭐 손도 덜 가고 뭐 그런 좋은 점은 있는데 어려워 그게. 사람들이 비싼 거는 또 이렇게 수요가 적거나 더 고민해서 사기 때문에 10만 원대가 좋을 것 같긴 한데 20만 원대도 있어. 구매 대행 시작하기 전에 좀 걱정했던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있다면? 구매 대행을 떠나서 나는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뭐 회사 다니다 보면 출석만 잘하면 그래도 월급이 나오잖아. 그치. 출퇴근만 잘하면? 근데 지금은 출석을 잘해도 돈이 안 나와. 잘못 사업이 안 되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고민을 했었고 내가 소속된 어떤 기댈 곳이 없다는 게 좀 불안한 마음이긴 했어. 혼자 오롯이 내가 감당해야 되고 물론 이제 와이프가 구매대행 사업을 했기 때문에 뭐 모르는 거나 이런 게 있으면은 그래도 쉽게 물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나 혼자서 모든 것을 감내해야 되고 안 되더라도 그 손해를 내가 또 다 감수해야 된다는 두려움? 그런 게 있었죠. 지금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정도 됐을 때 처음에는 정말 벌이가 시원찮았기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가 좀 됐을 것 같은데 근데 회사를 그만두고 뭐 바로 일할 생각은 아니었어. 덤벼들어서 내가 뭐 한두 달 안에 승부를 보겠다 이런 생각은 아니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시작했고 상품 등록을 하고 물건이 팔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는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신기하면서 재밌기도 했고 그래도 매출이 조금씩 올라가니까 그래도 좀 마음의 위로는 됐고 근데 한 석 달째 됐을 때는 약간 부담이 되더라고. 왜? 네가 자꾸 이렇게 매출 압박을 주니까 나는 더 천천히 해도 되는데 뭐 3천을 만들고 뭐 인터뷰를 하자 이렇게 하니까 제가 매출 압박을 준다고 필사적으로 한 것도 아닌데 뭐 3천 넘게 지금 매출을 찍으셨는데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3천을 목표로 막 달려간 게 아니고 나는 그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언이 나와 버렸네?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그 방향을 보고 내 아는 방식과 노력을 동원해가지고 계속 상품 등록을 한 거지. 또 마찬가지로 그 다음 시즌을 또 바라고 내가 계속 뭐 등록을 하다 보면 또 올라가지 않을까. 결국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한 확신이 있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만 딱 있으면 그 방식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쌓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매출이 늘어나는 게 당연한 거니까 사실 그 확신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있는 것 같아. 아직 난 초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매일 들어가서 오늘 몇 개 팔렸네 이렇게 보는데 아예 하나도 안 팔리거나 뭐 싼 거 하나 팔리거나 이런 날이 있을 때 그런 날은 좀 하루 종일 우울하고 그랬어요. 맞아, 그치. 그리고 이제 이게 사업이다 보니까 시즌을 잘 만나가지고 9월, 10월에 매출이 잘 나왔더라도 또 11, 12월에는 계속 우상향 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잖아. 근데 또 그런 거를
또 일일비하지 않고 좀 그 마인드 컨트롤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멘탈 관리 잘하고 할 일은 하자. 결국엔 해야 할 일은 계속 해야 되니까. 구매대 이거 하면서 단기간에 수익을 많이 내려면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까? 당연한 말일 수도 있는데 어떤 상품을 소싱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내가 하는 상품 소싱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광고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광고비를 너무 많이 쓰면 내가 남는 게 없고, 그러니까 상품 소싱을 잘하고 광고 효율을 최적화하는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사실 처음에 내가 한두 달 했을 때는 올라가 있는 상품 자체가 몇 개 없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판매를 나는 어떻게든 일으키고 싶어서 그 모든 상품에 대해서 광고비를 많이 써서 광고를 많이 했어. 근데 이제 상품들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어떤 게 잘 팔리는 상품이라는 거를 알았고, 그래서 이제 광고를 좀 차별화해서 광고 효율을 높인 거지. 어쨌든 선택과 집중으로 광고 효율을 높였고, 그 결과 매출과 함께 수익이 같이 늘어났다. 나도 아직 뭐 몇 달 안 돼가지고 뭐가 맞다고 얘기하긴 뭐하지만, 그래서 나는 어느 정도가 됐을 때 광고를 계속해야 되고, 어느 정도 광고 효율이 똥으로 나오면 광고를 꺼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기준은 뭐 사실 내가 세워서 하는 거지 그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 사실 나도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 개인적인 질문인데 돈과 시간과 그리고 자유 뭐 이런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게 가장 좋아? 일단 나는 회사를 20년 동안 다녔지만 뭐 1차적으로는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고 부족하지 않게 나오는 회사다 보니까 사실 뭐 돈 때문에 회사를 다녔다고 볼 수도 있지. 근데 항상 좀 불만족스러웠던 거는 상명하복식 피라미드 구조의 어떤 관료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는 자유롭게 일하고 싶고, 그 일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지고 싶고, 뭐 어느 정도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고, 뭐 사실 누구나 추구하는 바일 수도 있지만 이제 먼저 회사를 뛰쳐나간 아내가 또 새로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하는 거를 몇 년 동안 지켜보면서 할만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간과 자유의 가치 쪽으로 발을 내딛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회사에 있을 때도 일이 없을 때도 일하는 척 해야 되고, 자리에 앉아서 그냥 모니터 쳐다보고 있어야 되고, 윗사람한테 뭐 잘 보이려고 뭐 해야 되고, 이런 거 안 해도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나는 그거를 내가 20년 하니까 너무 지겨워. 나는 그 20년 동안 회사 다닌 것도 되게 리스펙하는 게, 나는 못 견디고 뛰쳐나왔는데 야 정말 20년 동안 한 회사에서 정말 대단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직장인 분들에게 한마디 마지막으로 해준다면? 직장이 마음에 들고 직장이 열심히 다니고 내 직장이 좋다고 생각하면 그 직장을 열심히 다니세요. 저는 직장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직장이 큰 장점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추구하는 자유의 가치, 그리고 내 시간, 매출을 내가 노력해서 더 내고 싶다는 욕심, 이런 것들 자기가 추구하는 바가 맞다면 새로운 영역으로 시작해보는 것도 아주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회사를 꿈꾸는 직장인분들이 있다면 퇴근 이후의 시간을 활용해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손쉽게 리스크 없이 시작할 수 있으니까 한 번쯤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아니 호텔이 사하본이 사하본 호텔 너무 좋아. 뭐야, 문 좀 잘. 열었으면 못 열었다. 애프터는 티가 차를 준다고 여기서. 이것이 무슨 사하본이라는 그건데, 사하본 호텔 멋있네. 우리나라 한옥 호텔처럼.